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본 손따기, 체내 염증을 빼내는 제3의학입니다. 체내에 있는 모든 염증은 손에 먼저 염증의 하치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잘 다스리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손가락의 각기 다른 손가락의 기능별 특성, 나타나는 질병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이 좁은 손바닥에 26개의 뼈가 있어요. 지문도 있고 손톱도 있고, 이러한 역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125번째 이야기는 만병치료, 기본 손따기, 세계 최고의 체내 염증 빼기, 그리고 각 손가락의 기능과 인체 조직과 연관된 질병 지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손은 인체의 모든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 손에서 받은 모든 정보는 일반적으로 대뇌, 머리로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머리의 대뇌 방구의 운동 영역 중에서 손을 관장하고 손과 연결된 신경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엄청난 거죠. 자, 머리의 이런 모든 중추신경들. 세 번째, 이 오른쪽 그림은 뇌와 연결되어 인체의 기관을 지배하는 조직을 부위별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손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 가장 큰 손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뇌와 주고받고, 그 다음이 입입니다. 그 다음 입이 크죠. 즉 먹는 게 중요하죠. 청꼭소, 천천히 꼭꼭 씹어서 소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코, 숨 쉬는 코예요. 그 다음 보는 눈, 그 다음이 바로 발, 지구 중력을 이겨내고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즉 손을 잘 사용하면 뇌의 활동을 활성화하거나 지혜와 지능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젓가락질 잘하는 사람, 혹은 연필 잘 깎는 사람, 혹은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지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섯 번째, 따라서 이 손을 잘 다스리면 인체의 모든 조직과 기관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손 가만히 있지 말고 손에 꽉질을 하면 이렇게 끼어서 이렇게 한다. 혹은 손을 뒤에 싹 젖혀줍니다. 최대한 젖혀주고, 정 아니면 손가락을 이렇게 비벼도 좋아요. 눈에 안구충이 있다 그러면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지압해서 만져주면 눈이 시원해지고 충혈도 사라집니다. 아니면 손바닥 박수 막 쳤어요. 손등을 막 쳐보세요. 박수만 쫙 치고 나도 몸에 열이 나고 온몸의 운동 효과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섯 번째, 그러므로 인체의 이상 혹은 체내의 염증, 이런 것은 가장 먼저 손으로 염증의 하치장을 먼저 만들게 됨으로 인해서 이 손이나 손가락에 모든 질병이나 정보가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본 헬리오법은 제가 이 손끝을 50년 이상 손을 관찰하며 그간의 손따기로 축적된 수많은 경험이 축적된 새로운 치료 비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3의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두 번째, 손에 모든 인체의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손에는 우리 인체의 206개의 뼈 중에서 4분의 1이 이렇게 좁고 작은 한 손에 26개의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손이니까 52개의 뼈가 있고 거기에 있는 신경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 손의 조직화된 구조로 바로 창조된 가장 완벽한 기관이 바로 손입니다.
그래서 정교하고 완벽한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손이죠. 두 번째, 가장 좁은 면적에 가장 많은 뼈와 신경 조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손에는 자신의 과거나 미래의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손 보고 운명을 점을 치죠. 혹은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질병까지 손에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손에는 인체의 모든 기관의 질병 정보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폐의 기능, 심장의 기능, 위장, 췌장, 대장, 소장, 혹은 다리와 발, 혹은 손, 온몸의 관절의 어떤 문제 등 이런 모든 질병 지수가 자세하게 기록된 곳이 바로 손이에요. 네 번째, 또 독특한 손바닥에 있는 이 지문은 이 표면적을 넓혀주죠. 이 굴곡 이렇게 해서 주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면적을 넓혀서 우리 일반적인 피부 감각점보다는 100배 이상 더 많은 감각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또 접촉한 표면적을 넓혀주어서 잡거나 쥐고 당기고 만지는 힘을 극대화한 굴곡 구조가 바로 이 지문입니다. 이 지문이 없으면 종이도 쉽게 넘기거나 잡기도 힘이 들죠. 다섯 번째, 손등의 손톱은 손끝의 충격을 흡수하고 혹은 외부로부터 부상을 방지하고 또 뇌와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며 물체와 뇌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능숙능란하게 그 도구를 인지하고 잡고 쥐는 요령 혹은 안정된 힘을 향상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손톱입니다. 또 대뇌의 정보의 주된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손톱입니다. 여섯 번째, 이 손톱의 반달 모양, 반달 있죠. 반달 모양은 피부 세포가 각질화가 느려진 부위예요. 그래서 각질화가 적게 된 손톱일수록 건강한 손톱의 모양새입니다. 즉 반달 무늬가 크면 클수록 젊은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또 손톱에 나중에 질병이 생기면 건강을 잃으면 거기에 가로 줄무늬, 이런 가로 줄무늬도 생기고 세로 줄무늬도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줄무늬도 건강을 잃으면 나타나는 각질화의 질병 현상입니다. 세 번째, 이 손가락은 모양과 기능이 제각기 다릅니다. 첫 번째, 손가락의 길이, 굵기, 관절의 위치가 제각각 다름은 섬세한 메커니즘을 위한 구조로 인간이 완벽하게 진화된 결과물입니다. 위대한 소리죠. 두 번째, 이 손가락은 다른 곤충이나 동물과 구별되어 위대한 인류 문명을 창조한 손가락이 바로 엄지손가락이에요. 이 엄지손가락의 쥐는 힘에 의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 도구 사용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창조적 문명을 만든 그 주체가 바로 엄지손가락의 위대함입니다. 세 번째, 엄지는 그래서 심장하고 가장 가까이 있죠. 멀리 있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장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또 가장 굵고 가장 짧은 것은 지렛대의 원리로 가장 강력하게 어떤 도구를 잡을 수 있는 쥐는 힘을 최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만든 구조가 바로 이 엄지손가락이에요. 우리가 지렛대의 원리, 뭔가 가위를 잘라도 축하고 가까울수록 쉽게 잘 잘리죠. 또 엄지는 인체의 목을 관장한다. 목 주위를 관장하는 손가락이 엄지예요. 또 기관지, 혹은 갑상선, 혹은 목덜미 이런 것을 치료하는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강화하는 손가락에 해당되는 게 엄지예요. 자, 두 번째 손가락, 네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 검지, 혹은 이걸 찝는다고 집게 손가락이라죠. 그래서 엄지와 함께 강력하게 물체를 잡게 하는 집게 역할로
엄지를 보조하며 도구를 쥐게 하여 생존과 창조의 기틀을 만든 손가락입니다. 이 검지 손가락을 잘 다스리면 심장을 더 천천히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시력 기능을 조절하는 손가락이 바로 검지예요. 만약에 내가 안구충이 있다 그러면 딴 거 없습니다. 그리고 검 두 번째 손가락 이걸 자주 비비고 이렇게 접치고 이렇게 자꾸 비벼보세요. 한 5분 7분 지나면 안구충일도 반대편 눈이 서서히 사라지죠. 그래서 두 번째 검지 손가락은 간, 심장, 시력과 관계된 손가락입니다. 다섯 번째, 중지의 가운데 손가락, 중지. 이게 제일 길죠. 이 중지가 가장 긴 이유는 멀리 있는 도구를 움켜잡기 위해서, 움켜잡아 당겨내기 위한 기능으로 머리를 깨우는 지혜의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걸 잡아당겨서 더 강한 힘을 움켜잡기 위한 손가락이 중지입니다. 여섯 번째, 약지, 흔히 반지를 낀다고 해서 반지 손가락이라죠. 반지 손가락은 쥐는 중지를 밑에서 보조하고 쥐는 힘의 받침 역할을 합니다. 물체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며 호흡기와 폐를 살려내는 슬기로운 손가락입니다. 중지를 잘 지압하면 숨참이나 호흡기, 폐를 살려내서 기운 생동하게 하는 손가락이 약지 손가락이에요. 일곱 번째, 새끼손가락, 즉 소지, 작은 손가락은 쥐는 약지의 위력을 더 강력하게 도우며 이 소지는 다리와 발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지구 중력에 잘 적응하며 몸의 균형 감각을 잡게 만들어주는 손가락이 소지예요. 그래서 발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이 새끼손가락에 발의 문제, 관절, 발목 있는 것이 다 나타납니다. 네 번째, 손가락의 모든 질병 정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대뇌와 가장 많은 신경 조직으로 연결된 부위가 손이라고 했습니다. 손 다음으로 이제 입이 연결된 신경 조직이고 그 다음이 숨 쉬는 코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신경 조직이 눈 다음으로 발의 신경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손을 가장 잘 다스려야 하고 두 번째가 먹는 입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세 번째가 숨 쉬는 코를 잘 다스려야 되고 즉 호흡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이 직립보행하는 발을 잘 다스려야 건강한 일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체 조직 보세요. 뭐 위장, 목, 식도, 뭐 심장, 뭐 눈 다 연결되어 있죠. 자, 손에 연결된 기관의 이미지 한번 보세요. 손에 그려진 그림처럼 인체의 모든 기관으로 연결되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손입니다. 여기는 왼손이죠. 네 번째, 따라서 손의 변형이나 관절 이상을 잘 살펴보면 나의 건강 정보를 질병이 생기기 전에 다스려서 예방할 수도 있고 혹은 사전에 그걸 감지하고 치료, 예방까지 할 수 있는 부위가 바로 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손에 나타나는 질병 그림이죠. 손에는 인체와 연결된 조직의 골격, 뼈 보이시죠? 골격. 이 골격, 뼈 조직에 이상이 생기면 그 해당되는 기관도 같이 생겨요. 이상이 생긴 손 모양을 보고 손따기로 문제가 된 부위를 손따기로 다스리면서 염증과 피를 빼내면 해당되는 조직과 기관의 혈류가 떨리고 그 몸속에 있던 염증도 함께 빠지고 이동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 엄지, 뭐 후두장애, 호흡장애, 갑사성장애, 여기가 안 좋으면 뭐 간기능장애, 여기가 안 좋으면 아랫배 냉기, 생리 이상 뭐 다 나타나죠. 여기가 안 좋으면 폐장애 이런 게 다 나타나죠. 자, 여섯 번째, 제가 50년 동안 이 손만 연구해서 그간의 치료 경험에서
체내 염증과 어저께를 가장 많이 빼낼 수 있는 손따기가 바로 이 기본 손따기입니다. 잘 살펴 기록해 주셨다가 나 자신의 건강을 다스리면 평생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저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에 있는 손에 있는 염증을 빼주면 체내에 있는 모든 염증이 함께 빠집니다. 자, 이 손에 인체의 모든 기관과 연결된 염증들이 해당 손가락 쪽으로 염증의 하체를 만듭니다. 폐가 안 좋으면 약지에 염증이 모이고, 뭐 간이 안 좋으면 검지에 염증이 모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따라서 손을 따고 피를 짜내면 그 해당되는 기관의 염증과 농백혈이나 체내 노폐물이 함께 빠지면서 림프가 살아나서 해당 기관과 오장육부가 살아나게 됩니다. 세 번째, 따라서 저체온의 장기, 손과 발의 끝쪽으로 따고 나면 서서히 따스해지고 그 다음에 심장에 뛰는 피가 이 혈관이 뚫렸으니까 뚫린 만큼 뇌의 압력이 낮아지죠. 그리고 골수 공장인 대퇴부나 팔뼈 등에서 건강한 적혈구와 림혈구 혹은 백혈구를 더 많이 생산해서 숨쉬기가 편하고 기운 생성합니다. 즉 이렇게 차가워져 있으면 여기서는 이미 뭐냐 골수에서 적혈구나 림프구 혹은 백혈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손을 한번 따고 나면 피가 쭉쭉쭉 이동을 하죠. 이동하면은 결국 여기가 따뜻해지면은 즉 따뜻해지면은 골수 공장이 더 많이 돌아가서 기력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전신의 혈류가 돌면서 피가 맑아지고 신진대사가 잘 됩니다. 노폐물이 잘 배출되면 살도 막 빠져요. 왜? 노후세포, 수면세포가 혈류가 살아나면 이제 그쪽에 노폐물을 빼내죠. 또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서 쇠살이 막 돋기도 하고 따고 아침에 자고 나면 모공이 막 축소가 되고 피부가 아주 피부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화색도 돕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지 손가락 여기를 염증을 빼줬다 그러면 이 약지가 쭉 올라가서 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 폐의 염증도 같이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 서서히 체내에 적체된 양이온이 줄어들고 정상적인 음이온이 증가하면서 어적혈, 혈전이 서서히 줄어들어 기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쳐야 됩니다. 완벽하게 진화되어 온 나의 몸을 무분별한 장사꾼에게 현혹되어 값비싼 영양제 주사를 맞는다든지 항생제, 해열제를 맞아서는 안 되겠죠. 이 약에서 주사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자연치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혈류요법. 그럼 기본 손따기의 딸점과 따기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손에서 이런 고름이 나온다. 상상이 안 되죠. 실제는 옵니다. 자,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따졌어요. 왜 일주일 간격이냐? 따고 나면 2, 3일은 몸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면 또다시 세포가 분열하고 노폐물 치내고 청소하고 나면 그 다음 또 또 몸에 쌓인 걸 또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따는데 2, 3일은 아주 좋았다가 그 다음 또 염증을 손끝으로 보내게 돼요. 자, 첫 번째, 기본 손따기는 두 손, 양손을 모두 따야 됩니다. 전신에 막힌 혈류를 가장 잘 뚫어주는 딸점이에요. 오른손부터 먼저 따도 되겠죠. 좌측이 혈류가 되니까. 자, 먼저 다하사는 위장 주변, 췌장, 십이장을 염증을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 나사, 폐, 폐 속의 염증을 빼주고 라사, 간과 심장 주위, 심장근을 살려야 됩니다. 발 쪽으로 피를 쭉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 목이 중요하죠. 갑상선 기관을 살려주는 딸점이에요. 두 번째, 손을 다 땄으면 한 7분 정도 지난 후에 딴 손가락의 조직의 반대편, 만약에 오른손을 끝을 땄다.
그러면 오른손 새끼손가락 끝을 여기를 땄다. 그러면 반대편, 이쪽 반대편 발을 돌려보라는 이야기죠. 반대편 발목을 돌리면 발목이 팽팽 잘 돌아갑니다. 되게 유연해요. 그리고 걸어보면 발걸음이 하늘 날듯이 가볍습니다. 신발 소리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회전과 움직임이 편한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딴 다음에 반대편 숨을 깊게 한번 넣어보세요. 오른손 약지 폐를 다스리면 왼쪽에 숨이 쭉 이 아랫배까지 내려가는 기분이 들어요. 이때 비읍고 호흡을 해보시면 숨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반대편 장부나 기관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많이 편해집니다. 세 번째, 양손 모두 따고 피를 최대한 짜낸 후, 그러면 머리가 가벼운지 눈이 시원한지 갑자기 냄새가 잘 맡겨지는지 소리가 잘 들리는지 혹은 발이 편한지 시원한지, 즉 그동안 핏길이 막혀서 실종된 오감, 신경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효험이 높아져요. 네 번째, 딴 다음날 아침에 그냥 있지 말고 손을 땄는데 진짜 우리가 수족냉증이 고쳐졌나? 한번 만져보세요. 따기 전에 이미 이까지가 차가워졌다. 그럼 따고 나면 서서히 이 정도 따뜻해지겠죠. 여기까지는 따뜻한 여기는 차다. 냉온 분기점을 잘 합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따면 또 이까지, 그 다음 나중에 세 번 정도 하면 다 빠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딱 따도 손끝까지 바로 따뜻하게 손이 따뜻한 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냉온, 찬 곳과 따뜻한 분기점을 위치를 확인하고 따주면 더 좋아요. 다섯 번째,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정도 다스려주시면 머리가 가볍고 발가짐도 편하고 적혈구 수치가 높아지며 면역력이 향상이 됩니다. 일곱 번째, 그럼 손가락 부위별 인체의 주요 연결 장부와 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여기 뾰족하면 이 사람은 목, 기관 편도가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갑상선 떨어지고. 이게 이렇게 둥글수록 좋습니다. 첫 번째, 엄지손가락 마디에, 여기서 만약에 마디에 농백혈, 고런 물이 나왔다면 목과 기관, 갑상선에 있는 염증까지 빠지는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엄지손가락에 피가 팍 손끝에 피가 분사했다면 목과 기관, 갑상선의 혈압이 높은 것이에요. 이게 이제 낮아지니까 돌리면 목이 아주 가볍게 편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빼내고 나면. 두 번째, 검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은 여기서 지금 농백혈 진짜 나온 거 보이죠? 이 농백혈이 나왔다면 따고 한 7분 지나면 물체가 선명하게 잘 보이고 뭔가 몸이 가볍습니다. 즉 검지 손끝에서 분사를 하였다면 안구의 압력이 높아요. 압력이 높아서 시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개선이 되는 손가락이 검지입니다. 물론 간 기능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 중간에 있는 손가락은 두 번째 마디에서 염증이 나왔다면 위장 주변의 염증이 함께 빠져나온 것이에요. 즉 위장, 췌장, 십이장에 있는 염증이 함께 빠져서 속이 편해집니다. 또 중지 끝에서 피가 분사했던 중지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다가 찌르니까 피가 빡 솟구쳤다. 그러면 뇌의 압력이 팍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일시적으로 어지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머리가 아주 가볍고 시원하고 뇌의 압력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편두통, 두통도 약해지거나 또 재수 오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약지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두 번째 마디 여기에서 농백혈, 고런 물이 나왔다면 폐의 염증이 함께 빠지는 것이에요. 손끝의 분사는 폐의 높았던 압력이 낮아져서 숨을 쉬면 숨의 깊이가 하면 쑥 내려가게 됩니다. 숨쉬기가 편해지고 폐활량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 소지손가락 두 번째 마디 여기에서 염증이 나왔다면 무릎과 다리의 혈류가 살아납니다. 무릎이 안 좋은 사람 무릎에 손이 불룩 튀어나와 있죠. 또 소지, 새끼손가락 끝에 피가 분사, 솟구쳤다면 심장의 피가 발로 내려와서 정맥 판막까지 이상해서 피가 더 이상 올라오지를 못해요. 근데 계속 뇌에서 압력이 가니까 바늘 콕 찌니까 피가 쫙 솟구쳐 나가, 물총처럼 솟구쳐 나가죠. 이렇게 되면
따고 난 뒤에 발가짐이 아주 편해집니다. 하늘 날 것 같아요. 발걸음이. 6번째, 농백혈이 아니라고 하여도 따고 난 뒤에는 피를 최대한 짜내줄수록 해당되는 연결기관이나 조직의 부위의 염증이 함께 빠지기 때문에 몸이 더 건강해지고 더 살아나게 됩니다. 8번째, 자, 손가락에 물이나 염증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막 나올 수 있습니다. 피고름이 섞이고 이게 피인지 물인지 모르겠고 완전히 고름이 터져 나오고 피와 또 고름이 섞여 나오기도 하고 고름이 쭉 나왔다 피가 나오기도 하고 피가 나왔다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 자, 첫 번째, 손가락 따기는 정맥의 피나 염증을 빼는 거예요. 동맥피는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인체의 정맥은 심장 쪽으로 정맥피가 잘 이동하면 살아나고 이 심장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면 결국 뇌 압력이 높고 수족도 차고 오장육부도 차고 정맥류가 생긴다.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다. 등등 여기저기 질병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이 정맥혈관에 염증이나 어적혈이 있으면 동맥의 피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조직이나 기관이나 부위는 세포가 죽게 되죠. 즉 수면세포, 휴면세포, 노후세포가 되고 죽어 있는데 또 세포가 그 옆에 분열하는 결국은 그 부위가 퉁퉁 부어오르고 살이 찐다는 거죠. 살찐 부위는 전부 다 혈관이 막힌 부위예요. 세 번째, 따라서 물이나 염증, 농백혈은 나올수록 혈류가 살아나서 해당 조직의 세포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겨야 합니다. 네 번째, 염증이나 농백혈은 빠져나올수록 림프절이 살아나 건강한 일상을 만들게 됩니다. 사진 A와 B는 피와 염증, 농백혈이 함께 섞여 나온 것이고 이 그림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염증, 고름, 농백혈만 나온 이미지 사진입니다. 다섯 번째, 짜낸 피를 닦아낼 때는 가급적 소독약을 쓰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소독약을 쓰면 소독약 속에는 성분이 이소프로필 알코올인데 이거는 몸에 들어가면 살균은 되지만 들어가 닿으면 이것을 또 백혈구가 죽여서 몰래 와서 사와서 고름이 돼요. 더 많은 염증을 만들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휴지로 닦아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넣는 것이 아니죠. 오직 짜내죠. 수명을 다한 것을 빼내는 것이므로 피를 아까워할 필요도 없고 또 피가 나오면서 피 속에 백혈과 세균을 죽이면서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고 휴지로 닦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홉 번째, 손을 따니까 맑은 피 같지만 사실은 그 맑은 살아있는 피가 아니고 죽은 피, 염증과 죽은 피가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손을 다쳐다 보면 아주 오래된 질병들은 어떤 부위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고질병이 나을 때쯤이 되면 해당되는 부위에 염증이나 적체된 활력이 나오긴 합니다. 관절 주위 쪽에 활력, 즉 젤리 같은 것이 나와요. 이럴 경우는 일반 침이 아니고 삼능침, 좀 긴 침으로 푹 찌르면 거기서 끈적끈적한 젤리, 정말로 젤리 같은 그 투명한 액체, 투명한 그 염증이 막 나옵니다. 그게 활액이에요. 자, 혈액의 색상에 따른 건강표입니다. 두 번째, 손따기 이후에 손가락에서 나온 피를 휴지에 묻혀 봤을 때 바로 본 피의 색상과 건강표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피는 휴지에 묻혀둔 피가 옆에 놔뒀는데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빨갛게 유지되지만 건강이 나쁜 사람은 휴지에 피를 닦아서 옆에 놔뒀는데 4분 후가 되면 피가 바로 까맣게 산화되고요. 이런 건 전부 어저께 죽은 피라는 겁니다. 네 번째, 자, 이 혈액 건강표에서 적혈 고능 있죠. 적혈 고능이 가장 건강한 색의 피이며 숫자가 높을수록 건강 지수가 낮은 사람에 해당됩니다. 이 적혈 고능이 되면 잘 익은 대추의 모양. 그게 염증이 좀 섞이면 이제 적혈 전홍이 되죠. 잘 익은 붉은 가몽시 정도. 근데 땄는데
피 속에서 피와 거품이 섞여 나와요. 이거는 정맥이 막혀서 활성산소가 빠지는 거죠. 아주 그 고름인지 피인지 모를 정도 유혈 전어가 나오기도 하고, 혹은 무혈 피가 나오다 짜니까 물이 쭉 나와요. 그 다음 물보다 좀 짙은 수액 같은 게 끈적끈적하게 나오기도 하고, 급기야는 나중에 누런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 고름과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 적혈 분석, 손가락 끝을 찌르는데 피가 쫙 솟구친다. 그러면 그 해당 되는 부위 조직이 압력이 높은 거죠. 짰는데 까만 피가 나온다. 또 어떤 사람은 짜도 피가 무혈 나오지 않다가 억지로 짜니까 막 타처럼 끈적끈적한 것이 나온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질병 지수가 높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끝으로 이 손따기는 반드시 명예훼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 유튜브 강의 59강 보시면 호정 반응과 질병 치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아주 질병 지수가 얕고 심장이 얕고 심장 박동수가 100회를 넘는 사람은 혼수 상태, 고열, 기침이 계속 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지금 오른쪽 옆구리가 아파서 통증을 호소하는 이미지입니다. 자,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26번째 이야기는 옆구리 통증의 원인. 5분 지하면 치료가 됩니다. 이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